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20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임 예. 교수님께. 만찬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찬 분위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만찬 분위기는 친교 만찬이니까요. 소셜 디너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를 본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만찬을 먼저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떤 심도 있는 의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변 잡기라 가지고 이런 그 사소한 문제부터 물어보면서 개인적인 친문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봄으로써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어색함을 깨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배석자가 3+3이었기 네. 때문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 네. 그다음에 멀베니 그 비서실장 대행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한 것처럼 북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될 줄 알았어요. 의전 그 대표를 해서 근데 리용호 이제 그 외무상이 그 나온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났나요? 예, 뭐 지금 그 저희가 부분이기 지금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브리핑 나온 것처럼 뭐 실리를 좀 택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 친교를 하면서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체제 안전 보장하고 비핵화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결정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친교를 택한 게 아니냐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묵직한 얘기들이 오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용호 외무상이 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든 외무상이 이제 그 본래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계속 이걸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도 좀 걸려요. 그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북미 관계 하려, 남북 관계 하려, 또 뭐 대외 관계, 중국과 관계도 하려. 그래서 굉장히 그 김영철 사단이 피로에 쌓여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리용호가 이제 정식적으로 등장한 것 같고 사실 그 전부터 김영철보다는 리용호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에서 이걸 직접 소위 챙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무성 쪽은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만은 네. 이제 저걸 보면은 내일 뭔가 이제 조금 잘 되면은 예. 외무성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용호가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만찬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뭘 이렇게 숨기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정도로 속내를 좀 깊이 있게 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해보자. 네. 안 돼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지금 너나 나나 이제 이런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농담도 하면서 네. 좋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마도 그 만찬에서의 전체적인 동선이나 그 이후에 단독회담 이후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이 더 중요해서 왔을까요? 글쎄요,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의전이라면 격을 맞추기 위해서 카운터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장은 이제 카운터파트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멀베니 비서실장 대행이면 그 비서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 실장 그 실적인 사실상의 비서실장. 예, 그거 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이렇게 정말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네. 이제 그 어떤 공식적인 무대에 김여정 그 위원장이 그 부부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뒤에서 또 사실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죠. 그러니까 김창선 부장이 실장 하는 해왔던 역할, 예. 것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도 개인적인 뭐 추정이지만 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전부에서 핵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는 다뤄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최저안전 보장에서 외교 관계 수립,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사무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유해 송환 문제도 외무상에서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게 이제 그 외무성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 요번에 다뤄지는 의제가 네. 비핵화하고 저희가 제재 그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그와 더불어서 어떤 그 북미 관계 개선 문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 문제도 있고 앞으로 유엔 외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무성이 상당히 앞으로 전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아무래도 이제 의전 예. 중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제랄까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외무성 성원들이 워낙 또 수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만이 아니라 이게 또 장기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들을 또 고려한 그런 인사들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의제는 무겁긴 하지만 계속해서 정 교수님께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가벼운 질문이긴 하지만 메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메뉴는 간소할 것이다, 화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어떤 메뉴들이 오를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 어쨌든 그 베트남 측에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베트남의 어떤 전통 음식이 들어가면서 쌀국수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쌀국수가 그냥 뭐 원형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것이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전통 음식 스타일을 고려해서 좀 뭐 퓨전식으로 변형이 될지 예.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미국식 그렇다고 해서 햄버거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북한식으로 해서 뭐 냉면이 올라올 것 같지 않기 그거는 때문에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형적인 어떤 만찬 음식이겠죠. 그러니까 서양식 스테이크 어떤 그 전형적인 서양식의 이제 그 동양식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북한식의 어떤 요리를 해서 이제 좀 뭔가 뭐라 할까요? 좀 전병이나 이런 것도 좀. 전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혼합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그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의 어떤 메뉴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뭐 그렇게 그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뉴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의제는 아닌데 예. 뭐 메뉴가 사실 정해지고 실제로 양 국가 정상이 먹은 음식이 분명히 내일 또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좀 이색적일 것이다. 한 가지 정도는 예상해 주시죠. 전혀 전공하고 맞지 않는 질문을. 예. 근데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포크를 사용해서 화합하는 서로의 이렇게는, 문화를 서로 경험해보는. 서로 문화 네. 체험도 할 겸. 자칫 잘못했다가 상대-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젓가락을 쓰면. 그래서 한 번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젓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 문화, 특히 이제 한국 문화가 젓가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골프 여제들이 골프 잘 치는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 이걸 잘 사용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 매니아고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젓가락을 한번 사용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여담 딱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유명하게 쌀국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분들은 이제 쌀국수를 어디서 맨 처음 경험했냐면 미국 LA에서 경험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쌀국수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쌀국수가 있네요. 예, 근데 있는데 수입이 됐는데 이제 그 향신료라든지 이런 부분, 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중화됐다고 할 수 있죠. 약한 부분에 어떤 쌀국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쌀국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서 전체로 자그마하게 이쁘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좀 굉장히 다른 게 의미가 아니고 베트남 난민들이 보트 피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식당도 차리고 그래서 베트남 음식을 굉장히 전파를 많이 라이스 시켰고 누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대단하네. 미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이라든가 베트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메뉴 얘기하다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 오늘 만나고 내일 본격적인 얘기할 텐데 이번 회담 결과 과연 이 공동선언문, 합의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진전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공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일각에서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실패한 회담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그 두 정상이 만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예. 그래서 어떤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없으면 굉장히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두 정상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두 국가가 정상이 앞으로 진전해야 될 거라는 그런 국내적 대외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느냐 그 기대치에 따라 좀 다를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최저안전 보장 조치에서는 의미 있는 그걸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그 북측에서는 동결과 그러니까 핵시설, 핵미사일 그 동결과 네.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돼서 카드를 내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제재 완화를 카드를 줄 만큼 물론 다 이게 카드가 다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만 그거를 선뜻 줄 만큼의 준비는 과연 됐을까? 그걸 위하려면 영변 이상의 것이 나와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종전선언이라든지 네. 연락사무 설치 그다음에 추가 유해 송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 제재 해제가 물론 가장 그 키 이슈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거는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 대내 선정도 굉장히 좋은 어떤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어떤 좋은 수준의 어떤 진전을 이뤘고 성공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변 폐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합의문에 담길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명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정상 간의 선언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건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게 나온다면 뭐 이제 실무진이 모여서 워킹그룹이 구성돼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탑다운 모델이니까요. 네. 그 실무진에서 이행해 나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과는 아까 영변 얘기 좀 나눴으니까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비핵화의 개념. 지금 북한이 말하는 이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 12월 23일자 그 북한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예.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미국의 뭐 오해랄까? 이 불식 이런 게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거기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인데 미국은 자꾸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그 엇갈림이 시작이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해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고 예. 미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반도는 남한에는 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만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만 지금 핵이 없는 거지. 한반도 주변에 이를테면 뭐 트라이더드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심지어는 항공모함 훈련 때 항공모함이라든가 예. 또 각종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반도 주변에서 떠돌면서 핵이 사실상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식으로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 지대화.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그 이를테면은 뭐 바다까지 포함해서 예. 12해리가 됐든 더 넓히자면 뭐 20해리가 됐든 그 안에는 어떠한 미국의 그 핵 전략 자산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예. 이런 것까지 다 해야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일치가 있는 것 같고 좀 좁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비핵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비핵화를 할 건가? 이를테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비핵화인가? 아니면 현재, 미래만 없애는 게 비핵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일치가 있어요. 이 비핵화의 개념 이번에 좀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해서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집중한 비핵화를 요구를 할 것이고, 북한 측에서는 그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를 얘기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 즉 예.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핵우산, 전략우산 배치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균형제 역할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초기에 원하는 어떤 상응 조치를 얻는다면 그 부분을 끝까지 주장할 것인가?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상응 조치가 미국으로 나온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한반도 비핵화 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나서 미국이 어떤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예. 핵우산을 한반도에 갖다 놓지는 않지만 그 한반도가 미국의 핵우산에 있다면 그것이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한국과 북한에게 과연 나쁜 옵션일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예. 이제 협상 초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유리하게 끌고 나기 위한 그러한 전술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핵화 개념까지 짚어봤는데요.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양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